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주에 증시가 아주 뜨거웠잖아요. 단숨에 지수도 3,000을 넘어 3,152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대형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10% 이상 오르는 상황도 자주 연출이 되었는데요. 한 주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랑했던 종목들은 무엇이었고 과연 왜 많이 샀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수상이 5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면 외국인은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순으로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종목들이 작년에도 많이 봐왔던 회사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SK, 이마트, 고려아연, SK텔레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외국인과는 다르게 작년 말에는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대거 신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 딱 2개씩만 좀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먼저 외국인이 사랑했던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 2위는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에 엄청 뜨거웠죠. 무려 한 주간에 28.1%가 상승하였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코스피 6위 종목이 한 주에 거의 상한가만큼 오른 것이죠. 정말 증시가 불장은 불장인가 봅니다. 한 주 동안 외국인은 2,633억 원을 매수하였고요. 기관은 반대로 1,117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상반된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누가 승자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 같네요. 이번 주에 급상승으로 PER도 많이 높아져서 37.8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기본이 50 넘어가서 그런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최대 이슈는 애플입니다. 이 뉴스가 1월 8일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그날 하루에만 주가가 무려 19%가 올랐습니다. 화면 보시면 애플이 현대차에게 애플이 향후 만들겠다는 미래차 관련해서 협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협력을 요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 관계자들이 팩트라고 인정을 하였고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알려주었죠. 애플이 자체 전기차를 만든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였는데 현대차에 같이 만들자고 제안을 한 엄청난 재료가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지에 대한 추측은 무성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과 배터리 분야에서 협업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 기술인 인지 판단은 애플이 가진 장점이고 제어는 현대차의 장점이어서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브랜드가 확고한 애플과의 협업이므로 현대차도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번 주 애플 재료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미 52주 신고가 들어갔으므로 차주도 급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지 아니면 좀 갭을 메우면서 숨을 고를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1위는 LG화학입니다. 작년부터 많이 봐왔던 단골 종목이죠. LG화학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이번 주에도 무려 21%나 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외국인이 3,646억 원을 매수하였고요. 기관은 33억 원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PER은 이제 54가 되었고요. 시가총액도 7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번 주 LG화학을 둘러싼 최대 이슈는 블루웨이브입니다. 블루웨이브라는 뜻은 미국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 파란색인데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는 뜻이라네요. 현재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 핵심이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전기차죠. 미국의 블루웨이브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판매량도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LG화학이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계속 더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중국의 CATL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무려 160조랍니다. LG화학은 70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LG화학이 더 오를 게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사실 배터리가 주력 사업은 아니고요. 회사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학 제품이 주력 사업인데요. 주력 제품 중 합성수지 ABS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가면서 실적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의 주봉 차트를 보면
앞서 보신 현대차처럼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금주에 급상승을 하였는데요. LG화학도 52주 신고가 상황이므로 아마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숨을 좀 고르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던 어찌되었던 이 기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랑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2위는 이마트입니다. 응? 갑자기 웬 이마트? 그동안의 실적도 부진하고 지점수도 줄인다는 점점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는 그 이마트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이마트 맞습니다. 이마트도 한 주간 18% 상승을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약 1,000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110억 원 매수하는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PER은 코스피 평균도 안 되는 9.2입니다. 이번 주 이마트 이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쓱닷컴, SSG닷컴이죠. 인지도가 많이 올라서 올해도 20% 중반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에 밀려서 조금씩 인지도가 희미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19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드디어 4사분기에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약 90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SG닷컴도 올해도 20%대의 성장이 이어져 나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회사인 조선호텔은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트의 주봉 차트를 보면 아직 이평선이 정배열은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급상승은 나왔지만 결국 61선이 121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행보 구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 SK입니다. SK그룹의 지주사 종목이죠. 요즘 SK 계열사 중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잘 나가죠. 그래서 지주사인 SK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좀 언급을 드리고요. SK도 한 주 동안 21.6% 상승하였습니다. 앞서 4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다들 대형주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20%씩 상승한다는 게 이제는 정말 급등주 한다고 코스닥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종목을 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세워서 죄송하고요. 다시 이어가자면 기관은 1740억 원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도 756억 원 매수하면서 쌍끌이의 힘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PER은 이제 87까지 올라갔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0조 6천억이 되었고요. 이번 주 SK의 이슈는 수소입니다. 수소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이슈인데요. 수소의 생산, 유통, 그리고 공급까지 밸류체인을 형성해서 SK그룹의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포부와 함께 미국의 플러그파워라는 회사에 15억 달러를 투자를 해버렸죠. 그 결과로 플러그파워는 투자한 뉴스 이후에 2일 동안에 약 주가가 50% 급등을 했네요. 하나그룹도 태양광과 함께 수소를 차세대 먹거리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SK도 수소 시장에 뛰어들면서 향후 엄청난 가축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SK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이평선들을 가운데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상향으로 주가를 올려주면서 이평선을 아마 정배열로 만들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시세를 한번 분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피보다는 요즘에 좀 찬밥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1위 종목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은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비엠, 시젠, 리노공업, 그리고 CJENM 순으로 많이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첨보, FST, 넷게임즈를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형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외국인 1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한 주간 주가가 7.8% 상승하였고요. 외국인은 394억 원을 매수하였지만 기관은 77억 원 매도하면서 역시 상반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PER은 65.1이고요. 시가총액은 약 3조 원으로 코스닥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고 이슈는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총 제작비 300억 원으로 웬만한 영화급의 스케일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작년 말에 넷플릭스 독점작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작년 말에 공개가 되었음에도
2020년도 넷플릭스 TV쇼 시청률 3위에 올랐습니다. 이 3위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본 시청률 3위가 아니고요.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많이 본 드라마 3위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로 인해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흥행이라면 시즌2는 당연한 것이고요. 시즌3까지도 제작을 확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트홈은 네이버 웹툰에 연재된 작품이죠. 작년에 CJ와 네이버가 다각도로 협업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심 중 하나가 바로 콘텐츠 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주식까지 주고받는데요. 네이버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6.3%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번 스위트홈의 대성공으로 향후 제작하는 드라마의 절반을 네이버 히트 웹툰의 IP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 상승을 많이 하면서 조만간에 이평선이 정배열로 배치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후 제작하는 제작물 중에서 흥행작이 한두 편만 나온다면 시세가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매수한 종목 1위는 에코프로입니다. 한 주 동안 17.7% 상승하였고요. 기관이 376억 원을 매수하였고 외국인은 11억 원 소량 매도하였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올랐지만 그래도 PER은 39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사업 모델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슨 배터리에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납품을 하고요. 다시 폐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사이클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주가를 보시면 왜 에코프로도 주가가 급등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다 같이 가고 있죠. 어디로요? 하늘로 가고 있죠. 참고로 1월에 공모를 진행하는 종목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1월 4주차에 청약을 진행을 하거든요. 영상 말미에 유일에너테크 청약 관련된 링크를 걸어 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꾸준하게 엄청나게 오르신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52주 신고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이 다 같이 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같이 위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1월의 첫 번째 주 증권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6개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내용이 괜찮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